조변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조변보감 머스트노의 조우정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좋을 일이 하나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럴 때 변호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좀 스스로 가다듬으세요? 특히 이제 저는 올해 한 4월부터 좀 마음을 먹은 것이, 올해는 뭔가를 확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좀 지키면서 좀 다져가자. 그래서 한 시속 70, 80km로 아니다, 시속 한 100km로 올해 달리려고 했는데 시속 한 70km, 60km로 경제 속도로 달리면서 좀 주위를 돌아보자.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조급하다가 요즘은 오히려 뭐 조금 다져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잘 버텨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 변호사님이 삶과 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좋은 말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구성해 오셨어요. 네. 예, 이름 자체가 이제 조변보감 이래서 약간 그 옛날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뭐 그 CEO들이 어디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신문 칼럼 같은 데 보면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좀 들어봤을 법한데 네.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뭔가 스피치를 하실 때 좀 활용하면 좋을 하면 조금 있어 보이는 예, 그런 그런 걸로. 문구들을 조금만 모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회사후소라는 말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회사 후소는 회자는 그림 그릴, 우리 회화할 때 그림 그리는 것, 사자는 일사자. 그래서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후는 뒤다, 소자가 소박하다 할 때 소자인데 하얗다, 깨끗하다. 즉,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은 깨끗한 바탕을 만든 다음에 하라는 그 얘기인데, 이 얘기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보면은 이제 공자가 제자 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보다는 그 본질인 어진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조직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은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CEO분들 보면 특히 이제 뭐 한 자그마한 규모의 CEO들은 보면은 네. 직원 채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능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이유가 뭐 융화가 잘 되지 않아서 떠난 직원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전 회사로부터 기밀을 빼왔다는 이유로 소송에 이제 휘말린 그런 직원도 있었어요. 네.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직원 한두 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파급력이 되게 큰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사실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본성이 어떤지는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깥으로 드러나는 능력, 실력,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표님의 생각인데,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실력이랑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뭐랄까 키워갈 수는 있는데 네. 그 본성, 태도 그 자체는 진짜 바꾸기 어렵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바로 논어에 나오는 얘기가 회사 후소, 그림을 그릴 때 바닥이 깨끗이가 않으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이게 좋은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내가 뭔가 예쁜 멋진 그림을 그리려는 마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내 바닥이 깨끗한가. 그 바닥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우리 조직에 좀 괜찮은 사람들로 이렇게 시간이 들더라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 그다음에 뭔가 빨리 성과를 내시려는 분들, 오히려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좋은 사람들로 바탕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회사 후소라는 말씀을 네.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이 코로나19 시간이 이 회사 후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예. 모든 게 다 스톱돼 있는 상황이니까 바탕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에서도 지금은 각자 직원들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없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구성원들을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인품이 좋은 또 인재들이 눈에 띌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모로 적용할 수 있는 회사 후소라는 말을 첫 번째로 가져오셨고요. 네. 두 번째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네. 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서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네. 특히 이건 이제 사장님들보다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셀러리맨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 말 가져야 돼. 많이 주인 하죠. 의식. 그런데 네. 이때 반발스럽게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주인도 아닌데 왜 주인도 아닌데 무슨 주인 의식 가지라는 거야. 때 되면 월급 나오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주인은 어차피 주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인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주인이 아니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한 이 말 수처작주 입처계지는 바로 당나라 때 고승인 임재선사가 자신의 그 설법을 정리한 임재록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수처는 이제 숫자는 우리가 수필할 때 숫자가 마음대로 쓰거든요. 네. 수처가 처는 장소, 이렇게 어느 장소에 있던 작주, 주자가 주인이에요. 어느 장소에 있든 내가 작주 주인으로서의 마음을 가진다면 입처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계진 다 진짜백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내가 주체적일 수만 있다면 이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장소가 바뀌면 이 바깥 상황이 바뀌잖아요. 네. 바깥 상황이 바뀌면 이를 대하는 내 마음도 바뀌어요. 그리고 익숙함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생소하고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는 더 위축되고. 근데 임재선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깥의 모양에 휘둘려서 몸과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마라. 스스로 몸과 마음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든 나그네가 아닌 주인 같은 사명감을 갖고 살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절리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현재 내가 처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의미와 행복을 찾아라. 네. 저는 이제 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더 멋진 말이 있어요. 명나라 때 육상객이라고 하는 양명학자가 그럼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는데 이 그렇죠. 수처작주에 대해서 육연을 주장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멋진 말. 육연, 연자가 그러할 연 이런 건데 첫 번째 자처초연 즉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초연하라.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라. 자처초연. 두 번째가 처인초연 사람 인자가 들어가죠. 사람에 따라서 감정을 달리하지 말고 초연하라.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란 얘기겠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어떤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란 얘기고요. 네. 세 번째가 유사초연, 사자가 일사자인데 일이 많아서 바빠도 일에 쫓기지 말고 초연하고 네. 반대로 무사초연, 일이 없더라도 불안하게 생각 말고 초연하고 그다음에 득의 담년, 득의라는 게 한자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거예요. 뜻을 이루고 성공해도 들뜨지 않고 담담하고 실의 태연 최선을 다하였으나 실패했더라도 태연하라. 네. 이제 이 마음 자체가 결국은 바탕이 되면 수처작주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씩 어느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네. 알바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비스도 막 더 주려고 그러고 더 필요한 게 없냐고 그럼 제가 물어봐죠. 이 집 아들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아니에요. 거죠. 알바생이에요. 그러면 달리 보이죠. 그럼요. 사장이 사장 아들이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친구는 앞으로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럼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수처작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참 회사에 제가 일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근과 채찍에 휘둘리면 저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생생경제가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니까.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보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닭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가 좋을까요? 뒤에서 흉 보는 사람 없을까요? 쟤는 뭔데 저 근자감은 뭐지? 뭐 이럴 수 흉을 있잖아요. 본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면에서 질투일 수가 있겠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최선이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처신이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변호사님 통해 배웠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IMF 지나고 막 금융위기 있을 때 자기계발서 막 팔리는 것처럼 네. 요즘도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과 관련된 또 말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불기. 이제 뭐 공자나 맹자책에 보면 이제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제 군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군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그냥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인데 군자 그다음에 불기 불자가 아닐 불자에 기자가 중요해요. 기자가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뭐 대기만성 그래가지고 큰 네.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게 기자가 그릇 기자인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제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제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왕조에서는 그 제사 지내는 기가 정말 귀하고 비쌌어요. 그런데 제기는 또 예법을 중요시하는 중국 사람들은 이거는 국을 놓는 그릇이고 이거는 나물을 놓는 그릇이고 이거는 과일을 담는 그릇이고 즉 그릇마다 용도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을 담아야 될 그릇에 그렇겠죠. 과일을 넣으면 난리가 나는 안 거예요. 되죠. 네. 자, 그런데 군자 불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군자는 이렇게 쓰임새가 딱 고정되어 있는 나는 사과를 담는 그릇. 나는 나무를 담는 그릇. 그렇게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는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얘기로 저는 한번 발전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내가 어떤 한 가지 일만 잘하면 한 우물만 팔아. 그다음에 어느 조직에서 내가 그냥 한 조직의 부속품처럼 요 일만 계속해서 평생 직장을 가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고 바야흐로 통섭의 시대고 철학과 IT가 만나고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동양학과 서양학이 만나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그런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너럴한 스페셜리스트.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전문에만 빠져들게 되면 이게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 스승이라고 하는 그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이 전문성, 스페셜티 여기에만 빠지지 마라. 전문 그 자체는 하나의 단편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 네. 한 전문가의 산출물이 다른 전문가의 산출물과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전체로서의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경영자 또는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떤 오케스트라 악단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 본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독주자가 아니고 지휘자예요. 지휘자. 네.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개별적인 전문가 연주자들 간의 조화성 있는 일체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힘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제한된 쓰임새로 나 자신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일이다. 그래서 군자불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영자의 덕목이기도 하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 이 덕목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군대에서 우리가 그 장군들 제너럴이라고. 제너럴은 정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통하는 넓은 시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령관이 되는 네. 거니까요. 예. 특히 요즘처럼 한참도 내다보기 힘든 때에는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의 덕목이 훨씬 더 필요하고. 그렇죠.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 이래서 못해 이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단기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장기간으로 이 사태가 그렇죠. 지속되면 그럼 진짜 못할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자는 자신의 쓰임새를 한정짓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잘 새겨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267님이 금과 옥조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 세우고 메모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훌륭한 말씀이네요. 당장은 수처 작주, 유견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생생경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만 놓치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특히 옛 성현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변호사님. 예. 네, 지금 다 가르치셔서 저보고 하산하라고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 아직 하산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무슨 말씀을.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예. 그래서 이 YTN에서 생생경제에서 정말 좋은 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 사람의 갈등을 다루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또 의뢰인들을 좀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동양 고전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좀 부드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생생경제가 가장 최근에 얘기를 많이 다루시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옛날 얘기도 하고 약간 그 녹차 한 잔 먹으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얘기 듣다가 그래. 어떤 이 속에서 한번 휘잉하는 그 갈대숲의 바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너무 귀한 시간, 귀한 코너를 마련해 주셔서 YTN 라디오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전쟁터 가운데 있으면 전쟁밖에 보이지 않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 성현들이 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한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위로받고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시즌2로 네. 우리가 돌아오는 걸 약속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